KBS 뉴스특보입니다. 강릉 옥계의 산불에서 옮겨온 동해 산불은 어제 한때 불길이 도심까지 넘어오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밤사이에도 긴장감은 여전했는데요. 동이 트면서 헬기가 동원된 본격적인 진화 작업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현기 기자, 이제 날이 밝았는데 지금 동해 산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밤보다 확연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새벽엔 불길이 산 한쪽 면을 뒤덮을 정도였는데요. 이 산등성이 불길은 바람 방향에 따라 산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곳 민가 쪽으로 내려와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해가 뜨면서 산불 진화 헬기도 다시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제 머리 위로는 헬기 여러 대가 날아다니며 연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곳 동해를 비롯해 불이 시작된 강릉 옥계 일대까지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밤 사이엔 이렇게 불을 직접적으로 끄기는 어려웠는데요. 소방당국은 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곳곳에서 재발화하는 불을 잡고 큰 불이 내려오는 걸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밤사이 가장 큰 걱정거리는 도심 방향인 남동 쪽으로 향하는 바람 방향이었습니다. 대피소로 몸을 피했던 주민들도 일부는 산불 현장 근처를 찾아 산불의 확산 여부나 산불 방향을 보면서 집 쪽으로 혹여 불이 번지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은 어제 낮보단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수시로 불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순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건조한 날씨도 걸림돌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29대와 진화대원, 군과 경찰, 지자체 등 인력을 대거 투입해 가능한 한 빨리 큰 불을 잡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해시 망상동에서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강원 삼척으로 북상하던 산불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 진화 헬기를 띄우고 주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울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산림당국은 날이 밝으면서 다시 진화 헬기를 띄우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51대를 일시 투입해 오늘까지 주불 진화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산림당국은 울진과 삼척의 큰 불은 어제 오전 중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바람 때문에 불길이 사방으로 번지면서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까지 경북 울진에서만 건물 290여 채가 불에 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산불 영향구역도 만여 헥타르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산불이 남하하면서 울진읍 인근까지 불이 바짝 다가서서 울진읍과 죽변면에는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지금 주민들의 대피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400여 명의 주민들이 인근 국민체육센터에 모였는데요. 추가 대피령 때문에 이곳에 머무는 인원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체육관 안에 주민들의 개별 공간을 만들기 위해 텐트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은 이재민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집이 전소돼 돌아갈 곳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합동 상황실에서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현재 산불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불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사흘째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6곳이 지금 산불이 진행되는 곳인데요. 어제 오후 발생한 경기도 안산, 수리산 산불은 지금까지 2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요. 강원도 영월 산불은 40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걱정되는 곳, 바로 경북 울진과 강원도 강릉 동해 산불입니다. 이 지역의 현재 상황을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동해시 백봉령입니다. 2시간 전보다는 불길이 많이 줄었습니다. 화염은 거의 보이지 않고 다만 곳곳에서 흰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연기가 화면의 오른쪽, 그러니까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고속도로 동해휴게소 부근입니다. 역시 화염은 대부분 줄어든 상태인데 산 능선에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불길이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마을 가까이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울진 산불의 경우 사실 벌써 나흘째거든요. 진화는 얼마나 된 겁니까? 네, 산림청이 KBS에 제공하는 산불 상황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 동해시 산불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동해시로 번졌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산불이 난 곳인데요. 현재는 이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불길이 옮겨 붙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망상해수욕장 방향, 그리고 남쪽으로는 묵호항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번진 상황인데요. 특히 불티가 이 동해고속도로를 넘으면서 도심 부근의 대진공원까지 태웠습니다. 산림소방당국은 이 도심을 방어 구축선을 구축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진 지역 산불 상황입니다. 역시 붉은 선은 지금도 산불이 진행 중인 곳이고 노란 선은 불길이 잡힌 구간입니다. 산불 발생 초기에는 바람이 북동쪽으로 불면서 강원도 삼척 방향으로 불이 확산했는데 어제 낮부터 바람이 남동쪽으로 바뀌면서 불길이 울진읍을 향해 번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선의 북쪽과 동쪽 지역은 대부분 불길이 잡힌 반면에 남동쪽의 울진읍 부근은 아직 불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읍내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이 36번 국도를 중심으로 겹겹이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오전까지 이 울진 산불의 주부를 잡는 게 산림당국의 목표입니다. 이미 오전 6시 50분쯤부터 전국 산불 현장에 헬기 104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산림 만여 헥타르를 휩쓸고 간 울진 삼척 대형 산불이 최초 발화한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른 지 불과 5분 만에 불길이 산 전체로 옮겨붙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오전 11시 15분쯤 펜션 뒷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더니 불과 5분 만인 11시 20분쯤엔 불길이 산 중턱까지 타오르고 초속 10m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산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연기와 불길에 놀란 동네 주민들은 약 10분 뒤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우왕좌왕하거나 초조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불길이 올라가고 있는 걸 집사람이 먼저 보고 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바로 그냥 119 신고하라고 그래. 이번 산불이 처음 시작된 지점은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의 한 야산. 연기가 난 지점에서 100m 거리엔 펜션이 있고 바로 앞에는 왕복 2차로 도로가 지납니다. 산림당국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연기가 나기 전 10분 동안 차량 석 대가 이곳을 지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뱃불에 의한 실화나 자연 발화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욱 기자, 밤 사이에도 제보가 계속 이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거겠죠? 네, 날이 밝으면서 불길이 잡혀가는 곳도 있습니다만 밤 사이에는 좀 긴박한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상황 화면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2시 30분쯤입니다. 경북 울진군 북면에서 보내주신 영상인데 집 앞에서 촬영을 했는데 산 위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보입니다. 제보자는 몇십 년 동안 바라봤던 산인데 일자로 된 나무가 보이는 것이 어색하다. 이렇게 착잡한 심경도 표현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산에서 집 쪽으로 재가 날아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지역에서 이보다 1시간 전쯤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역시 민가와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고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을 벌겋게 밝히고 있는 불길의 기세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입니다. 동해고속도로에서 촬영해 주신 영상인데 이렇게 날이 밝은 뒤에도 여전히 연기가 산 주변에 자욱하지만 어제에 비하면 불길이 많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다행이죠. 자, 이번에는 강원도 동해시 상황입니다. 불길이 산에서 거대한 띠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제보자께서는 소방대원들이 대기 중인 가운데 불길이 점차 이 마을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상당히 긴박했던 상황입니다. 자, 동해시 새벽 4시 30분입니다. 이 불길이 여전히 매섭게 타오르고 있는 것을 역시 마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도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산세가 험해서 접근이 쉽지 않은데 이 산불이 발생한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소방 인력만으로는 좀처럼 진화가 쉽지 않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경기도 안산시 수리산 화재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길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지금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바람이 주택가와 반대 방향으로 불고 방어선도 구축된 상태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진화 헬기 6대가 투입됐기 때문에 조만간 주불이 잡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들께서 이런 제보 영상은 어떻게 보내주셔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KBS 뉴스나 KBS 제보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KBS 뉴스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여의치 않다면 저희 전화로 02781-4444로 직접 전화를 해주시면 역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현욱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강원도 삼척까지 번진 이번 대형 산불은 건조경보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축구장 15,000여 개 면적 1,7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산불 영향구역에 포함돼 최근 20년 만에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넘게 이어진 건조경보와 초속 20m가 넘는 강풍에 산불은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그제 오전 11시 20분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행정 경계를 넘어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했습니다. 화많은 울창했던 숲과 평화로운 마을까지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분들은 집에 가서 업고 나오고 안고 나오고 뭐 급히 피신하다가 집에 있는 모든 가족의 어릴 때부터 있던 모든 역사가 다 잿더미 속에 다 묻히고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갈 데가 없고. 울진과 삼척을 포함한 단일 산불로는 최근 20년 만에 가장 큰 피해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지금까지 울진 1,100여 헥타르, 삼척 630헥타르 등입니다.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200여 곳이 불에 타 곳곳에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이래. 생애 처음이래. 이런 변화는 처음이래. 그래가지고 목에 뭔가 막 울리더라고. 저 먼 데서 막 오니까네. 시끄러 우리 집인데 글로 온다는 거는 만문했지. 소방청은 화재 위험 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전국에 처음 발령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강릉시 옥계면에서 난 산불이 동해시까지 번지면서 동해안 일부 구간에 고속도로와 철도까지 통제됐습니다. 심한 연기와 불길 확산이 우려되면서 교통이 통제된 건데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삼척과 속초를 잇는 동해고속도로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멀리 도로 옆으로 보였던 세찬 불길에 차량이 접근하면서 차 안 운전자들은 열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내 차 타! 야 뜨거워! 뜨거워! 어제 새벽 강릉시 옥계면에서 난 산불이 동해시 해안가 고속도로를 덮친 겁니다. 사고 위험을 우려한 한국도로공사는 어제 오전 8시 반부터 옥계에서 동해 나들목까지 약 15km 구간에 대해 전면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차량들은 인근 국도로 우회하거나 아예 이동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근데 뭐 어쨌거나 좀 불이 났기 때문에 어쨌든 다들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뭐 저희들도 감수하고 그게 따라줘야죠. 어제 낮 12시부터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산불이 철도까지 위협하자 코레일이 안전운행을 이유로 강릉에서 동해까지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 운행을 중단한 겁니다. 솔로 주변에 이제 화재가 계속 이제 바람에 이제 불이 날아다니니까 그 솔로 운행에 문제가 좀 있어서 열차 운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은 산불 진화 상황 등을 고려해 통행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전점검까지 고려하면 재개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 7번 국도 삼척과 울진 간 구간이 통제된 데 이어 어제 강릉시 옥계면에서 동해시까지 구간이 산불의 확산 우려와 심한 연기 등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이번에는 산불 전문가와 함께 현재 산불 상황과 앞으로의 진화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서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서구 부장님, 산불이 이렇게 사흘째 꺼지지 않고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앞서 보도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는데요. 현재 네. 그 울진 삼척 지역, 강릉, 동해 등 7개 지역에서 지금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산불 영향을 받고 있는 면적은 한 13,616헥타 정도 되고요. 예. 그 가운데 이제 피해가 가장 심한 울진 삼척 같은 지역은 12,317헥타 정도 지금 산불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강한 바람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좀 바람이 잦아들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지금 예. 산불이 심한 울진 삼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풍속, 초속, 그러니까 6에서 한 8m 정도 나오고요. 순간 풍속은 20m까지 나와서 별로 이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12시 이후에는 한 3, 4m 정도로 잦아든다는 지금 기상청 예보가 있어서 진화에 굉장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동해안이나 경상도 또 이쪽 북도, 동해 쪽은 한 초속 20m, 그리고 전국적으로 초속 15m 정도가 오늘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산불 조심에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헬기 진화도 다시 시작되는데 오늘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산불 진화는 공중 진화하고 예정처럼 예. 지상 진화하고 역시 양동 작전을 펴게 됐는데요. 헬기 같은 경우는 오늘 총 104대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그 산불이 좀 심한 울진 지역에는 51대, 그다음에 강원도 옥계와 동해 지역에는 28대, 그리고 영덕 지역에 한 11대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상 진화와 관련해서는 산림청 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등 한 15,900여 명 등이 지상 진화 인원으로 투입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산림청 진화차, 그다음에 소방청의 소방차 등 진화 장비 780대 정도가 동원이 돼서 양동 작전을 할 때 산불을 최대한으로 확산을 막고 좀 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로 사실 이 산불이 발생한 지 사흘째잖아요. 대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혹여나 아직 산불 현장에서 대피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럴 때 산불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대피 명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피를 못하신 분들은 가급적 빨리 지정 대피 장소로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정 대피 장소로 이동하기가 좀 곤란하신 상황이라면 학교 운동장 같은 공터라던가 아니면 도로같이 산불이 잘 연료가 없는 지역으로 빨리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림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항상 그 산불에 노출되어 있는데 산불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산불이 조금 근처에 왔다 싶으면 창문이나 문은 꼭 닫아서 불씨가 날아오지 않게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집 주변이라던가 지붕 또는 배수로 등에 있는 낙엽 같은 거, 마른 낙엽을 좀 치워주시고, 지붕이라든가 집 주변에 물을 좀 뿌려주시고, 그렇게 조치가 필요하고 가스통이나 이런 인화물질 집에서 좀 멀리 이격을 좀 시켜놓으시고, 그런 조치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산림외 인근에서 사시는 분들은 평소에도 만약 집 주변에 나무가 너무 많다, 울창하다, 특히 이제 소나무 같은 게 많다 그러면 좀 베어주시는 속가배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가지 같은 게 너무 이제 많이 나면 집 지붕이나 이런 걸 덮을 수가 있거든요. 그 가지도 좀 쳐주시는 그런 역할이 행동이 좀 필요하시고요. 집 주변에 방화벽, 콘크리트 담을 쳐주신다던가, 그다음에 또 농촌 같은 경우는 화목 보일러를 많이 쓰시는데 그 화목 보일러에 쓰고 남은 재 같은 거를 집 주변에 낙엽층이나 이런 데 이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집 주변에 버려도 이게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면 산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이 산불이 굉장히 좀 심상치가 않은데 시기와 횟수 모두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발생한 산불 횟수만 한 254건 정도 되는데요. 이게 10년 평균과 비교해서 한 2.5배, 작년과 비교해도 한 2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역대급 산불이 2000년 동해안 산불인데 그때 한 2만 4천 헥타르 정도가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울진 삼척 지역이 지금 역대급 2위에 달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지만 일단 가뭄입니다. 겨울철 가뭄이 올해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한 평균 강수량이 14% 정도. 그다음에 영남 지역의 경우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가뭄이 굉장히 역할이 크고요. 왜냐하면 가물면 연료가 바싹 말라서 산불이 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봄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풍속도 한 2m, 초속 2m 정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가물고 바람이 세다 보니까 산불이 나기가 쉽고 또 나도 확산될 상황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지금 전 지구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작년에 굉장히 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구가 전체적으로 좀 고온, 좀 따뜻해 너무 온도가 올라가고 건조해지는 그런 특성 때문에 다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서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울진과 삼척 산불은 한때 원자력 발전소와 LNG 생산 기지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인근에는 소방력이 집중 투입돼서 필사의 방화선을 구축했는데요. 윤현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불씨가 민가를 태웠습니다. 밖에서 물 받다가 받쳐가지고 막 껐어요. 안 그래서 물이 집 탔어. 불은 원전에서 1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시작됐지만 강풍을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울 원자력 발전소와 1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보시다시피 집은 완전히 다 타버린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확산 차단제를 집중적으로 살포하면서 방화선을 구축했습니다. 고성능 화학차 등 소방차 20여 대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원전 출력까지 50%로 낮췄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요 인근 공원 잔디밭 요 인근 산까지 화세가 확대된 거를 전 소방력을 투입해서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삼척으로 확산한 산불은 국내 최대 규모의 LNG 생산 기지까지 위협했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순식간에 많은 물을 뿌릴 수 있는 대용량 방사포까지 투입하며 이중으로 저지선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계속 이제 이쪽 동쪽으로 계속 부니까 LNG 근처까지 왔었거든요. 어저께는 계속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원전과 LNG 등 주요 시설의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불씨가 강풍을 타고 다시 위협할 수도 있어 비상태세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당황하기가 쉬운데요. 침착하게 불길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하고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정재우 기자가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산불을 발견하면 119나 112, 시군구청에 즉시 신고해 확산을 조기에 막아야 합니다. 초기에 작은 불은 나뭇가지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 불을 끕니다. 그러나 바람이 강하면 불이 갑자기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불 끄기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산불이 번지면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는 만큼 바람 방향을 감안해 몸을 피해야 합니다. 산불이 난 곳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강하게 타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불길에 휩싸였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살펴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수풀이 적은 곳, 도로나 바위 뒤 등으로 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탈 것이 적은 곳을 골라 마른 풀을 긁어낸 뒤 엎드려 불길을 피해야 합니다. 주택가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을 경우 문과 창문을 닫고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이때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스나 기름통, 장작은 미리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산불이 확산돼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않은 이웃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피 장소는 지역별로 지정된 대피소나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이나 밭, 학교 등이 좋습니다. 대피할 때에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려 뜨거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피소에선 재난방송 등 실시간 산불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전에 큰 피해를 냈던 대형 산불들도 하나같이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는데요. 산불에 바람이 더해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김성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산불은 주로 낙엽의 수분 함량이 적어지는 건조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이런 메마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더 쉽게 불이 붙고 더 오래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더라도 산 경사면을 타고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30도 경사면에 산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 보죠. 초속 6m의 바람이 불면 불이 2m를 이동하는데 8초밖에 안 걸리고 1분이면 무려 15m를 이동합니다. 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바람이 없는 평지일대와 비교해 보면 같은 시간에 무려 78배의 산림을 태울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화염의 중심 온도도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주변에 더 강한 열기를 내뿜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봄철에 고온 건조한 바람인 양간지풍을 타고 강원 동해안에서 대형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2005년 강원도 양양 산불, 천년 고찰인 낙산사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초속 32m나 되는 태풍급 바람을 타고 불이 번졌고 276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속초 등 동해안을 덮쳤던 산불도 초속 35m 강풍 탓에 삽시간에 해안가로 확대됐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불티가 강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비화 현상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최대 비화 거리는 무려 2km나 됩니다. 불길이 도로를 건너다니며 빠르게 마을을 덮칠 수 있으니 지대가 낮은 곳으로 서둘러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날씨로 인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전남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과 대구에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은 어제보단 잦아들었습니다. 현재 내륙 지역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되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만 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일기도를 살펴보면 저기압이 동쪽으로 멀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바람은 차츰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에서는 초속 20m가 넘는 순간적인 돌풍이 불어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바람의 방향은 북서풍이 불면서 남쪽으로 산불이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찬바람이 밀려오면서 영남 곳곳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이 영하 1.9도, 춘천은 영하 4.4도를 나타내고 있고 대전도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며 일교차도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7도, 대전과 광주 9도, 대구와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칩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